네, 저는 주식투자 처음인데요. 투자 전략편 이번 시간은 실제 가치를 왜곡하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해서 이건 이제 전망 이론, 프로스펙트 시어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설명을 해놓은 그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아마 이제 그 이 행동 경제학자 중에서 제일 먼저 노벨상을 받은 그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 카네만하고 그다음에 그 아모스 트버스키 이 두 사람이 이제 논문을 쓴 것인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이제 내가 판단을 잘 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프가 나오면 이 그래프가 나한테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책도 보고 또 공부도 해보고 하다 보면 제가 공부하는 초기에는 표가 많이 나온 책, 그리고 수식이 많이 나온 책, 그리고 그래프가 많이 나온 책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 다 스킵하고 스킵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책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다 빼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 그래프라든지 이런 거 보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아시면은 그게 크게 저기 문제가 없고 수식 같은 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이해하기가 좀 저기 우리 모든 다 수포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게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리적인 사람들이 기대값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기대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확률 곱하기 금액이에요. 그랬을 때 기대값이 큰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저기 나한테 유리한 쪽을 택해야지 사람들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전망 이론을 실험을 하는데 그 실제로 저기 했던 실험입니다. 자, 문제 1에서 A, B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자, 400만 원을 받을 확률이 80%예요. 그러면 뭐 4, 8이 32, 32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00만 원 받을 확률이 100%예요. 이건 300만 원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합리적인 사람은 당연히 A를 택해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걸 택하더라고요. 확실한 300만 원이 불확실한 400만 원보다 나한테 더 가치가 있다. 이건 이제 이 실험의 핵심은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문제 2. 400만 원을 받을 확률이 20%예요. 그러면은 2, 4, 8, 80만 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300만 원을 받을 확률이 저기 25%예요. 그러면은 75만 원이나요? 75만 원. 자,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보죠. A를 선택하는 것이 갖고 80만 75만원이니까 C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B를 선택했지만 여기서는 또 C를 선택해요. C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일관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뭔가 사람들한테는 이상한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죠. 또 저기 실험을 해요. 자꾸 실험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뭘 실험을 많이 하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심리학자들, 그다음에 또 인지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저기 머리에 막 꽂아가지고 그 뇌를 전부 다 돌려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뇌를 열어보면 또 뭐 압니까? 저기 뇌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설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600만 원을 받을 확률이 45%고 300만 원을 받을 확률이 90%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뭐냐면 600만 원을 받을 확률이 0.1%고 300만 원 받을 확률이 0.2%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보죠. 여기 이제 결과물 여기 있죠. 그렇죠? 자, 문제 3의 경우 A와 B의 기대값은 270만 원으로 동일해요. 그렇죠? 근데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면은 굉장히 낮은 확률이죠. 0.1%니까 6,000원이에요. 6,000원. 둘 다 6,000원이 됩니다. 이게 다 아직 동일한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실험 이 문제는 이 86%가 B를 택했고 문제 4는 73%가 C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B가 뭐냐? 확률이 더 높은 거. 그죠? 근데 여기 그 확률이 아주 낮은 데서는 특별한 이 사람들이 차이가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를 선택했다 그겁니다. C가 뭐예요? C가 600만 원 받을 확률이 0.1%. 여기는 600만 원에 주목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돼요? 저기 뭔가 일관적이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하나 좀 더 보죠. 자, 당신이 현재 2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00만 원을 잃을 확률 50%, 아무것도 잃지 않을 확률 50%. 예. 50만 원 잃을 확률 100%.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50만 원을 잃을 확률 100%에는 절대 걸지 않는다 그래요. 이건 손실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저기 100만 원 잃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잃지 않든지 여기 하면은 내가 그래도 하나도 잃지 않을 확률 50% 기대가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저기 인지심리학자들 또 저기 이게 뭡니까? 행동경제학들이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보시죠. 사람들은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는 확실한 이익을,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그러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망 이론에 담고 있고 이걸 이제 논문 써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최근에도 노벨 경제학상이 저기 수상자들이 발표될 때 행동 경제학자가 꼭 한 명은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행동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이 20년이 지난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가치와 내가 느끼는 가치는 어떻게 다를까?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와 또 내가 느끼는 그 가치는 이제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요 그래프가 이제 저기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한번 보죠. 자, 먼저 이익이 나는 그래프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처음에 100만 원의 이익이 있었고, 그렇죠? 그럼 기분 좋죠? 이어서 100만 원이 생겼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기분이 좋긴 좋은데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00만 원 생긴 것보다는 덜 기뻐요. 처음에 나는 빈털터리였는데 100만 원 생기면 기분이 째지게 좋죠. 100만 원 또 주면은 기분 나빠할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만 첫 번째보다는 기분이 덜 좋다고요. 이게 바로 이제 체감적으로 이 효용이라고 하면 만족감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체감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체감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어려운 게 보세요. 자,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비례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비례적으로. 이렇게 스카이로켓팅을 하는 것이 체증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체감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커지긴 커지는데 커지는 그 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손해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해볼 때도 마찬가지인 게 100만 원 손해보면 기분 나쁘죠. 근데 또 100만 원 손해봤어요. 기분 나빠요. 근데 그 아픔이 처음에 받았을 때보다는 작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돼야 되냐면 요거의 그래프가 같은 모양이라야 되는데 얘보다 얘가 더 훅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익을 얻을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볼 때의 아픔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같은 금액에. 이게 뭐냐? 사람들이 주식 투자할 때 손실을 확정짓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주식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빨리 팔아야 되겠는데 딱 팔아버리면은 아파요. 뭐가 제일 아픕니까? 내가 내 실패를 인정하는 게 제일 아프다고 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이런 이제 갖가지 생각들이 다 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냉정하게 해야 되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를 주식 투자를 잘 못하게 하는 그런 이 원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는 그렇게 이 뚫어지게 안 보셔도 사실 저도 처음에 이 그래프를 놓고 뚫어지게 보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거점 의존성 오류, 그죠? 중거점 우리가 이제 중거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 앵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것도 오류가 많아요. 자, 일광시와 구술시는 연봉이 달라요. 다음 두 가지 정해서 누가 더 행복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내봤단 말입니다. 일광시는 연봉 3천원이었었는데 4천만 원으로 올라서 1천만 원이 올라갔어요. 자, 구술시는 연봉이 1억 원에서 9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절대적으로 누가 더 연봉을 많이 받습니까? 구술시가 많이 받죠. 그죠? 근데 누가 더 행복합니까? 일광시가 더 행복해요. 일광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적인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 변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그런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둘이 절대적으로 금액만 보면은 구술시가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중고점 의존성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아무리 봐도 이 주식은 2만 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목표가 2만 원이 중고점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2만 원을 주식에 고집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15,000원에 매도했더라도 주당 5,000원을 벌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뭔가 내가 생각했던 기준점 2만 원에 못 갔으니까 오히려 5,000원 손해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못 판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을 낼 때도 이런 것들이 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감도 체감성의 오류, 그렇죠? 이것도 전부 다 이제 한계 효용과 관련되는 거예요.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효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는데 주관적인 만족도예요. 주관적인 만족도. 좀 전에 이제 100만 원 있을 때 뭐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제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시원한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처음에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딱 마시면은 시원해요. 세 번째 딱 마시면은 시원한 거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시원한 걸 먹었는데 뜨겁다고 느낄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줄어드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실험해 본 게 뭐냐면 기쁨도 슬픔도 반복되면 둔감해진다 하는 거예요. 실험 이제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자, 다음 중 여러분들은 어떤 복권을 사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졌어요. 10%의 확률로 300만 원을 주는 복권. 그렇죠? 그 다음에 10% 확률로 100만 원을 주는 복권 3장. 예. 이러면 사람들은 뭐 똑같잖아요. 기대값으로 보면. 그렇죠? 사람들은 어떤 이걸 택하게 되는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실험 이론 기대 효용에 따른 기대값이 각각 30만 원 똑같은데 사람들은 A 복권보다는 B 복권을 선호해요. B 복권은 뭐예요? 10만 원짜리 3장. 100만 원짜리 그 10% 3장. 왜 그러냐면 기쁨을 누릴 때는 자꾸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오는 것보다 뭐 좀 더 이렇게 느끼고 싶다는 거죠. 자, 어떤 복권을 사시겠습니까? 100% 확률로 100만 원을 주는 복권, 50% 확률로 100만 원을 주거나 50% 확률로 꽝이 되는 복권. 이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두 복권은 같아요. 하지만 얻을 때는 100% 확실한 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운전하다가 범칙금을 내는 상황이에요. 범칙금 어떻게 내고 싶습니까? 50%의 확률로 100% 확률로 50만 원을 내는 것, 50% 확률로 100만 원을 법칙을 낸다.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둘이 똑같은 건데 사람들은 이걸 더 선택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재밌는 거 있네요, 그렇죠? 잘못해서 벌금을 내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한 번에 100만 원 벌금 낸다. 5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벌금을 낸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똑같은 거예요, 100만 원. 하지만 사람들은 요걸 택합니다. 아프면 한 번에 딱 맞고 마는 거지. 예? 또 내고 정말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누릴 때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좋고, 아픔을 갖다 해결할 때는 한 방에 팍 쳐버리는 것이 좋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그 이야기 되는지 한번 잠깐 보면, 흔히 주식시장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라는 말이 나온다. 이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익은 크게 손실은 짧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주식시장에서 주가 상승 사람들은 큰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실현하는 행동을 해요. 결과적으로 100% 수익을 발생하는데도 얼마 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손실을 그 이익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해서 빨리 100%로 계속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또 손실이 발생하면 과감하게 손실을 끊어야 되는데 손절을 하지 못해요. 왜? 갖가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소유 효과라든지 만회 효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 주식 시세를 얼마나 자주 들여다봐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주식 시세를 많이 들여다볼수록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뜨문뜨문 보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아침에 출발하는 거 보고 저녁에 끝나는 거 보고 그 정도 하는 것이 좋은데, 최근에 보다 보면 이제 그 그래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그 그래프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일봉이잖아요. 일봉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중에 그래프를 얘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분봉이에요. 분봉. 그것도 특히 5분봉. 그러면은 시세의 움직임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상이다.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몰려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너무 이 변동성이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다 보면은 점점 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손실 회피성의 오류죠. 손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거나 주식을 할 때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손실을 내는 데 대한 이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 이제 또 재밌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네, 여기 사례가 하나 있네요. 그렇죠? 자, 사람들의 손실 회피를 이용한 기업의 전략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옷가게에서 옷 한 벌에 2만 원, 두 벌에 3만 원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한 벌만 살 것이야, 두 벌 살 것이야 하는 건데, 내가 필요 없어도 사람들은 두 벌 산다고 해요. 왜? 한 벌에 2만 원인데 그 두 벌에 3만 원이면 한 벌에 15,000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사면 마치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마케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예,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잃고 뒷면이 나오면 10,000원을 받는 게임이 있습니다. 참여하겠느냐? 그렇죠? 이 실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90%였다는 거예요. 왜? 그냥 잘못하면 10,000원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손실회피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 손실회피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오류는 바로 소유효과다. 소유효과는 뭐예요? 내 거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내게 그렇게 소중한 그런 주식이라면 이런 심리적인 오류들을 우리가 겪지 않기 위해서 종목을 정말 잘 골라야 한다. 잘 골라야 한다. 종목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하는 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건 이제 또 기업 분석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 뭐 그 책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